외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방금 발제를 해주신 경기도 의사회, 경기도 의료원 원장님 정일용 원장님하고 같은 외과 의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 정일용 원장님은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네, 조금 이제 정일용 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외과 의사가 개원을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일용 원장님은 조금 그런 거를 피하고 살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 계시지만 그 도지사님이 월급 주는 건 아니어도 이재명 도지사님께 좀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저는 잘 보일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만 잘 보이고 우리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자, 여담 그만두고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을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어떤 외과 교수님이 교각사루라는 그런 한자성어를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쇠뿔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소가 죽었다, 소를 죽인다 하는 뜻이 교각사루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먹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수술실 CCTV는 사실은 수술실 감시용 CCTV입니다. 이게 뭐 필요한 점도 어느 일정 부분 저도 외과 의사로서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대리수술. 이건 완전히 불법인데 뭐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거는 이미 이따가 이제 방법이 나오지만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이런 일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의료사고의 증거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게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앞에서 발제하시면서 뭐 멀리서 찍었는데 증거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 모순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다 그래서 경기도 의료원 산하병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 번째, 의사들은 수술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긴장되어 있는 초집중된 상태에서 나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들 뭐 잘 되십니까? 그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컴퓨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비밀번호를 넣을 때 그때도 잘 안 돼요. 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긴장이 뭘 유발합니까? 실수를 유발합니다. 실수는 컴퓨터는 다시 로딩하면 됩니다. 수술은 다시 로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로딩이 안 돼서 환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죠? 그 외과 의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 10여 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화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정보 유출입니다. 정보 유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 제가 만든 사진이 아니라 여기 YTN도 나와 계실 걸로 믿는데, YTN에서 아마 이런 거를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이런 거를 원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수술실 내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킹에 의해서 주로 정보 유출이 되죠. 관리자들이 하는 거는 여기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20%라도 굉장히 많은 건데, 원치 않게 해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네이트에서도 있었고 페이스북에서도 있었고 야놀자 펜션에서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의료정보하고 원격 의료기기 관련해서 보안 취약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건보공단 사건도 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날 많이 유출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는
신뢰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환자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의사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그 전 세계 사례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수술실을 감시하는 CCTV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인권보호 얘기 많이 하면서 이게 인권보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리수술은 불법이니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증거수집이 먼저인지 불완전한 증거수집과 불신이 먼저인지,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게 진실일까요?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도 되고요. 출입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고요. 수술실 입구에 자율적으로 설치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수술실 내부에 강제로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부에서 그 수술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직원, 우리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보건의료 노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감시합니다. 내부자 고발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다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발생했고요. 그래서 의사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CCTV가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자율 정화라는 시스템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률 교육, 윤리 교육, 자율 징계, 면허 관리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의혹 사건 몇 가지가 있죠. 의료사고.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5천만 국민이 이거에 동의해야 되는가요? 또 증거수집 좋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해야 되나요? 이것도 문제고요. 대리수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다른 기관과 다르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의사의 직업 신뢰도도 의료인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마찬가지고 거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긴 내용이 나오는데 짧게 얘기하면 살인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외국의 수술실 사진입니다. 이제 아까도 정형외과나 이런 관련 없는 진료하는 수술 분야에서는 이런 게 별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장면이 계속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소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독을 하는 과정이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수술 해부학 사진이니까 다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한번 봐라.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노출을 시켜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으면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 그래도 내부에서 고발하면 다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의료사고의 증거수집 목적으로 이런 걸 한다면 이렇게 정밀하게 찍어야 됩니다. 정밀하게 찍지 않고 대충 한다?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문 수술 장면입니다. 거지 밑에 이제 우리가 노출하기 싫어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이제 하고 있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례, 여러분들 의사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의료사고 했어요 이런 거 들으셨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이고, 아까 그 정일용 의료원장님과 같이 이제 외과를 하다 보니까 항문 수술을 이제 한 4, 5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이제 의료에 이제 말씀드리긴 그런데, 마취과 의사를 부를 만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마취를 하게 되고, 그 마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척추 마취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혈관으로 척추 마취제가 들어가게 되면 전신 경련이 일어나요. 저 혼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에서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 일을 잘 해결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마침 그 당시에 CCTV가 없어요, 제 병원에. 그래서 내가 같이 있던 직원들하고 함께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그날 수술도 받고 항문 질환도 잘 치료받고 갔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 간암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바로 이 대정맥과 붙어 있고 하다 보면 혈관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드물지만 이 일이 발생하면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혈압이 1분에서 3분 이내에 뚝 떨어집니다. 0 됩니다. 0. 모두 다 당황할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 녹화되어 있으면 의료사고라고 그럴 수도 있죠. 분별이 잘 안 돼요. 멀리서 보면 분별이 안 되고요. 정밀하게 연출된 카메라로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로 보지 않아도 혈액을 주지 않으면 이 혈압이 떨어진 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혈액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의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환자도 역시 즉각적인 처치를 통해서 외과 의사가 침착하게 혈관을 봉합하고 생존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술 이후에 별 문제 없이 퇴원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 병원 앞에서 고혈압으로 한 4, 5년 다니던 그 여성 환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출근하는데 아침에 왜 119를 불러서 가시지요? 그랬는데 안 가요. 선생님한테 할래요. 저한테 오시면 안 되는데 당시엔 제가 의사 3명이서 공동개원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여력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심전도라는 거를 했는데 심근경색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 침대 위에 눕혀서 우리 심폐소생술 열심히 3시간 했습니다. 외래를 다 집어치우고 3사람이. 결국 환자는 사망했어요. 의료사고인가요? 의료사고 아닙니다. 그 환자의 아드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오전 3사람의 의사가 오전 내내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했답니다. 근데 가슴이 철렁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음은 제 대장 내시경입니다. 내과 의사든 외과 의사든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 천공이라는 사고입니다. 저도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정말 선의에 의해서 하다가 대장 천공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장이 천공이 됐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큰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환자 역시 잘 치료받고 저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합의서하고 사실은 굉장히 해피엔딩을 했습니다. 그 딸이 저한테 선생님 정말 선생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다 감추기 급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 이런 문제를 감춰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뒤에 숨어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조금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당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우리 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8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지불한 돈이 이거에 한 100배쯤 됩니다. 뭐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는 뭐 둘째 문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의사를 신뢰해야 되고요. 환자와 의사가 좀 더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들의 궁금증, 자기들이 오해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풀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제가 좋습니까? 자율이 좋습니까? 지금 건강보험은 강제입니다. 강제. 또 의료분쟁 조정 중재, 이건 반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으로 의사들이 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증거가 먼저입니까? 인권이 먼저입니까? 그리고 여기 노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출이라고 그래도 되고 노출이라고 그래도 되고 정보가 누출되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의료 의무기록을 10년간 보존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그 과거에는 10년 이상이었다가 10년으로 못 받고 10년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려운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참. 다음은 이게 0.0066% 이게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2018년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간 사건이 한 1000여 건. 대한의사협회 안에 있습니다. 의사협회 안에 의료 감정이 이루어진 게 한 2000여 건이 돼가지고 3280건이 의료사고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7일 날 5년간을 계산을 했더니 대략 그 숫자가 맞아요. 한 연간 한 5천여 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천만 건은 뭐냐? 초진, 재진, 그리고 각종 의료행위, 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찌르고 째고 배를 열고 이런 것이 5천만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확률을 위해서 그 많은 개인정보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실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의사? 저 역시 신 아닙니다. 의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 모든 일을 우리를 감시하겠다 그러면 어떤 의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자, 이게 수치로 좀 얘기해드렸고 좀 감성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 많이 지금도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이들한테도 하고 연인들한테도 하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가 좋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못 믿어가 좋습니까? 지금 2019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수술 절벽.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제 수술 분야는, 특히 외과 분야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이런 분야는요, 의료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내과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위축이나 압박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외과 의사들 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수술 절벽이 왜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수술실 안에서 열심히 수술을 해도 남들보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이런 일을 하려는 의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수술실 내부를 이렇게 감시합니까? 개인정보는 지워지질 않고요. 밖으로 한번 빠져나가면 논란이 많고요. 저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원하시나요? 이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술 장면입니다. 개인정보, 이게 뭐 한국인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람 같은데 그 인터넷에 떠돌길래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요, 안 지워져요. 안 없어져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전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차분하게.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해서 의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잘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신의 영역입니다.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의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일부 단체,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정치인이기도 하고 법률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나 이제 오늘 뭐 국회 토론회 지금
법안 발의에 동의하신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좀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수술실에 가지고 옮겨놓고 발가벗겨가지고 촬영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속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의사들이라는 사람들, 외과 의사 포함해서요. 소 같아요. 소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야가 빠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5천만 국민들이 10만 분이 안 되는 의사를 불신하고 못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소를 다 잡는 일은 하지 말자. 이 사진은 2018년 11월 11일 날 룰렛 게임을 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우리 의료사고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거를 룰렛 게임으로 해주는 거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민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수술실이나 의료라고 생각하는 섬입니다. 섬. 이 섬 안에 의사들이 갇혀 있어요. 갇혀서 이렇게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번아웃 합니다. 번아웃.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감시해요. 감시를 하면서 니들 잘못하기만 해봐. 다 감옥에 보낼 거야.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100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4억 물어줬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어줄 수 있으면 물어드리죠. 4억을 물어주면 저는 파산입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들은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요. 다 탈출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야갔잖아요. 젊은 의대생들 절대 외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심병 못 고칩니다. 신뢰해야 치료가 됩니다. 신뢰하는 의사한테 몸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각사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